안녕하십니까. 토너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황윤호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 이후에 이를 둘러싼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북은 평가에 참여한 도내 대학 14곳 중에 군산대학교와 한일장신대학교, 전주기전대학의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입생 모집 시기에 자칫 부실대학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데요. 대학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장 동력인 지방대학, 지역대를 효율성만으로만 따져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지역대학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토론해보죠. 자,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교육부의 진단평가와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역량 진단 평가로 52개 대학이 겪는 부분인데 학생들에게만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다고는 하지만 낙인 효과처럼 이미지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방대학의 경쟁률을 높이려면 질 좋은 강의가 많이 생겨야 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생존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 입장이긴 하지만 현 상황에 만족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를 준비하자.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아쉽고 지방대학이 무언가의 강점을 많이 살려서 학생들로 지원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방대 사활에 있어서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전북에 있는 많은 대학이나 학과들이 정원 미달인 상태잖아요. 대학이나 취직은 수도권으로 많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인재 유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방 대학을 살려야 지역 경쟁력이 생길 거라고 본다면 정부에서 재원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취업에 유리한 학과를 개설한다던가 기업 연계를 통한 취업률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방법이지 않을까. 대학들도 자체적으로 연구나 산학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충분히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지역 학교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잘 극복해서 또 좋은 소식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부의 진단평가와 지방대학 위기 극복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김동익 입학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 기획처장이신 이혜숙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생각보다 해야 될 얘기가 좀 많습니다. 특히나 지역에 기반을 둔 우리 지역 대학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말이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도민들께서 뉴스로만 접한 이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고 제한 지원 제한대학이 됐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러한 일을 시작한 거는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저희 아시는 대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상당히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예.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시장이 자율적으로 줄여나가면은 별 문제가 없겠는데 예. 이게 자율적으로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국가가 개입을 해서 예. 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예. 그래서 2015년에 구조개혁 평가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그렇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그 평가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향후에 대학의 문을 닫아야 되는 대학으로 인식이 됐고 그렇죠. 실제로 몇 개 대학이 그렇게 해서 폐교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렇게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 또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공감을 하겠지만 평가 자체에 여러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8년 2주기 평가에서부터는 명칭 자체를 기본 역량 평가라는 것으로 그렇죠.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학이 입학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 예. 이거에 대한 평가이거든요. 대학에 따라서는 그러한 인프라가 좀 부족한 대학도 있는데 그러한 대학이 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예. 그러한 개념도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번에 3주기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미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예.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일반 재정 지원 사업의 지원 여부에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대학당 대략 한 40억에서 그렇죠. 50억 정도 되는 건데 예. 유사한 규모의 사업으로 링크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링크 사업도 전국에서 70여 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40억에서 5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링크 사업의 선정 평가 결과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급이 크진 않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런데 이번 평가는 굉장히 마치 없어져야 될 대학을 선정한 것처럼 그렇게 시민이나 학생들이 예. 오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해수 네. 교수님. 일단 말이죠. 구조 개혁. 마지막은 이 학교는 뭔가 많이 문제가 있고 예. 부실 대학 그리고 탈락, 네. 미선정 그러면 마치 모든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기 그렇죠, 쉽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예. 이제 이 기본 역량 평가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이랑을 쭉 해봤더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선정대학에 들어갔다, 살 수 있는 곳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예. 하기도 하고 살생부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학 평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예. 대학 그 인증 평가하고 이 기본 역량 평가가 있어요. 기본 역량 평가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인증 평가에서는 이제 뭐 시설 여건이나 또 교직원들의 처우가 어떤가 이거를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학령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대학을 당연하게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가 교육부 정책의 기본이라는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구가 준다고 그 학교들을 폐교해서 평가해서 폐교하겠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질적인 문제들을 교육부가 고민해야지 예. 이거는 그 정책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절대로 바람직하지 예. 않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그 평가의 어떤 기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지역 대학이 더 불리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제가 이제 총장 직무 대행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곽병선 총장께서 사퇴를 지금 표명하셨어요. 예, 이번 평가 결과로 인해서 결국 구성원들은 우리가 국립대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요. 안주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것을 좀 안주를 벗어나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으로 대학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이 예. 총장이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됐고 총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통감한다. 그래서 내가 사퇴를 하고 이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 군산대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높은 그러한 논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총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보직자가 다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지역의 시사를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군산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감이라는 건 무엇일까? 특히나 군산 경제가 무너지고 새만금이라는 국책사업 그 속에 신재생 에너지의 R&D가 들어서는 실증단지가 들어서는 그리고 그 기업과 연계한 대학의 인재 배출이 바로 또 다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베이스가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지역 균형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평가해야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선정 미선정보다는 지원의 차순위를 좀 두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도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군산대 국립대도 그 예정 지원 대학에서 포함됐어 이렇게만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 사실 도민들 특히나 군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지역에 대한 현실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 정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나 필요 이상으로 그렇죠. 이건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예.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을 그
자유시장 원칙에 맞게 좀 변화시켜야 돼야 된다. 이것이 당시 문민정부의 맞습니다. 생각이었고 예. 그것이 대학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이미 미국이나 일본이 그런 대학 교육에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을 했고 예.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지방 분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써도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우리보다는 적은데 예. 우리는 그런 정책을 답습했다라는 것이 지금 보면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당시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와 정원 자유화 정책을 펴서 96년부터 2003년까지 대학 정원이 16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49만이었던 정원이 65만으로 늘었는데 이미 그때 2010년이 되게 되면 대학 입학이 가능한 인원이 대학 정원보다 적다라는 것을 네.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폈던 거는 예. 이렇게 되면 대학들의 어떤 경쟁이 촉진이 돼서 경쟁력 있는 대학은 살아남고 예. 그렇지 않은 대학은 자연히 도태될 거기 때문에 결국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시장주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예.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두 대학을 대표해서 소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일단 한일장신대학교는 내년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100주년입니다. 시기에 처음 평가를 받았는데 또 참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최은하 총장님 1년간 무보수로 일하시겠다. 어떤 의지를 지금 보이신 거예요. 네. 예. 저는 뭐 이런 현상이 총장이 사퇴를 하거나 보수를 반납하거나 바람직하진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만큼 이것에 관한 책임감들을 많이 느끼고 그렇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대학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평가를 처음 참여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럴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 네. 예. 저희 대학은 종교 지도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평가에 대한 참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기독교 교단에 소속돼 있는 대학이고 그래서 그동안 평가를 참여하지 않았었죠.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이 평가에 참여하고 시장주의 원리에 완전히 맡기면서 경쟁 위주로 하고 그런데 있는 곳에 더 주고 없는 것은 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그 잘못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이 특성화된 종교 지도자 대학이나 소규모 대학들은 오히려 경쟁에서 계속 낙후되는 상황이 그러네요. 생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어렵지만 해보자라고 해서 그 평가에 참여했고 사실 굉장히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동안에 정부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대학이 재정적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의 이미지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도약하고 발전하려고 한 것이 그렇죠. 있었죠. 예. 저희 대학이 100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또는 한국적으로도 공헌한 바가 큽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새로운 대학의 교육 모델을 추구하고 하는 과정에 정부의 재원 지원을 받는다면 보다 멋지고 근사한 대학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겠다 이런 희망을 가졌던 거죠. 예. 군산대학교 말이죠. 국립대학교입니다. 일단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국립대인 군산대가 이 평가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던 그 의미보다도 그 외연의 어떤 소문이라고 할까요? 이 소식이 더 많은 실망감 그리고 특히나 군산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느끼는 그 어떤 상처는 더 클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이번 평가에서 미선정 대리라고 예상했던 구성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이게 말 그대로 대학에 대한 기본 역량 평가이고 그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라고 하면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나 교수, 1인당 교육비 등이 얼마나 잘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교육한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간의 여러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번 평가도 저희가 탈락될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 대학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 제기를 많이 했지만 예. 군산 시민분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지역의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단체 그렇죠. 중심으로 뉴스 보도됐죠. 예,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성명서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전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국립대학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기본적인 역량을 지원해 주는 대학인데 예. 그렇게 정부에서 지원한 대학이 기본 역량이 없다라고 판정을 하는 것이 예. 이게 논리적인 모순 아니냐. 그렇지만 말이죠. 국립대 교수님으로서 사실 국립대 교직원과 교수 함께 국립대는 좀 안주해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 이런 또 반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의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군산대의 계기 이렇게 본다면 뭐 실익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국립대학이 이런 종류의 평가에서 이제 미선정된 것이 군산대가 첫 사례는 아닙니다. 예. 이미 이전 평가에서 호남권에서는 순천대나 목포대 또 강원대나 충북대 이런 데서도 그런 결과를 얻었었는데 예. 그런 대학들이 모두 그것을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 섞인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평가가 우리의 잘못된 점을 아프게 지적한 부분이다. 과연 우리가 어떤 점에 대해서 부족했느냐. 국립대학이라는 것에 안주하면서 이 대학 교육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런 변화에 좀 소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예. 사실 대학이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이런 보수적인 집단에서 개혁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건 군산대뿐만 아니라 예.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평가로 인해서 국립대학인 군산대학은 오히려 시대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예. 32년 차 지금 강단에 서고 계시는 교수님으로서 군산대의 변화, 또 지역의 대학의 변화, 그리고 현재 위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반성의 목소리를 내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진정한 목소리를 좀 내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예숙 교수님, 그러면 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구체적인 평가 방식이 있을 텐데 사실 선정 미선정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커트라인이 있다면 그 커트라인 차이는 얼마나 차이가 있고 무엇일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어떤 그 교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대학이 2주기 때 평가에서 미선정되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점수는 0.1점 차이였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사실은 점수는 1점 또는 1점이 아닌 것으로도 선정과 미선정 대학이 바뀌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평가 영역들이 5개 영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상황이나 법인의 책무성이나 이런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잘 되어졌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하고 그 인재상과 핵심 역량에 맞게 교육 과정이 잘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는 나오고 있는지 또 학생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어떠한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18, 19, 20년에 대한 과거의 것들을 보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거에 관한 증빙을 주면 평가위원들이 그 증빙을 이렇게 살펴보고 보고서 내용을 봐서 일단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서면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선정과 미선정을 나눈 거죠. 근데 이제 한계가 있지 않아요? 한 번의 서면 평가로 선정과 미선정의 미묘한 부분을 보기에는 상당히 신뢰도나 타당도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증평가 같은 경우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소명하기도 하고 그거를 체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 서면 인증평가 지금 평가위원이시죠, 이예숙 교수님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한 한계가 있거니와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에도 체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에도 체급이 예, 있는데 예. 이제 권역에 대한 고려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뭐 수도권에 뭐 이렇게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봤다고도 하지만 실제로 체급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대학도 큰 대학과 똑같이 어떤 전문 인력이나 뭐 이런 기분들을 똑같이 적용했을 때 사실은 저희 같은 초소형 대학은 발 벗고 뛰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5살 먹은 아이하고 25살 먹은 청년하고 달리기를 동시에 해라. 그거의 기준, 표준화된 그 척도가 굉장히 이게 신뢰할 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가 교육부의 입장인데 저는 그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면 교육 정책에 큰 결함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차이와 차별인데 네. 차이를 교육부가 스스로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이 군산대학교를 보니까 1주기 A등급, 2주기 자율개선대학, 3주기 낮은 평가를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더 노력을 안 한 결과가 돼버렸나요? 어떻게? 그래서 우리 장신대 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학을 평가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네. 저희가 특히 이번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그렇죠. 있는데 이 호남권에서 23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를 해서 3개 대학이 탈락을 했습니다. 예. 선정된 20개 대학의 평균 점수를 보면은요. 예. 정량평가 점수는 만점 기준 97.5점을 받았습니다. 이건 평균이요? 예. 평균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거의 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그렇네요. 받았다라는 거죠. 예. 군산대학도 평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군산대학은 만점 대기 98점을 받았습니다. 예. 반면에 정성평가 점수는 평균이 85점입니다. 정량평가보다 12점 정도가 낮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군산대학을 봐도요. 예. 그래서 이게 정성평가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편차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공정성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서류 전형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맞았는데 면접에서 한 사람은 100점을 주고 한 사람은 0점을 줘서 예. 전체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이번 평가도 저는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량평가에서는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는데 정성평가에서는 아마 23개 대학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합산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낮은 점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평가가 공정했느냐,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려면은 정성 평가에서도 차등 폭을 제한을 해서 예. 이 공정성을 갖도록 하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울러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서류 전형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소개서나 자기 보고서나 커리어가 굉장히 훌륭한데 그렇죠. 막상 만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합한 인재인지를 살펴봤을 때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반영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논란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관 관계자에게 방송 참여 요청을 했는데요. 그동안 언론사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고 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현재 말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이유로 거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개된 언론 기사를 통해 교육부의 입장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군산대학교와 한일 장신대학교의 입학처장님과 기획처장님 두 분을 통해서 이번에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대학의 어려운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광대학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원광대학교는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도 대학 구조조정 대학교로 선정된 적이 있었고 어떤 노력을 해왔고 또 입장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의 박은숙 부총장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원광대학교는 이번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과거의 기억도 있고요. 역시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지역 대학의 위기 함께 좀 공감하는 부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분과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예, 정성평가, 정량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량진단이 예. 2011년에는 그 정량평가를 위주로 해가지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선정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5년, 2018년, 2021년 이렇게 역량진단을 하면서는 예. 정성진단과 정량진단을 같이 해서 그 전체 점수를 포함해서 예. 선정대학과 미선정대학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정성, 정량을 보니까 이제 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그리고 이제 정성 평가를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개선이나 중장기 발전 계획, 주관적 요소들이 좀 들어가 있는 평가인데 원광대학교는 어떤 노력들을 그동안 좀 해오셨을까요? 약 10년 가까이? 예, 저희 대학은 그 구성원들이 2011년도에 그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듯이 그 교육부에서 오는 공문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예. 구성원들이 결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많은 국고 사업에 선정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지역의 대학 총장들과의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그 총장들 스스로가 지금 코로나 총장이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총장을 맡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특히 원대 박명수 총장님과의 인터뷰에서도 어려운 현실 이야기 하셨는데 뭐 재정지원대학에 일단 포함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지역의 대학이 또 원대를 비롯해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해야 될 시기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고 노력들을 하고 계실까요? 예, 저희 대학은 이제 지역 대학의 위기가 곧 지방의 위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는 저희 대학과 이제 상생 그 협력을 하는 MOU를 맺었고요. 예. 또 익산시에서는 익산 지역 고등학생이 익산 지역 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익산 사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타 지역에서 익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학생이 있으면 익산 거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자체와 대학이 상생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이 된 대학도 그렇고요. 다행히 운이 좋게 이제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도 그렇고요. 네. 남아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 어느 대학이 포함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뭐랄까요? 지금의 정성 정량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자구책이랄까요?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숙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보세요? 예, 정량 지표를 사립대학에서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 이제 정량 진단의 지표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성 진단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고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요. 그런 사업비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 과정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과정의 프로그램들도 개발을 해서 예. 지금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경우 보면 이제 과를 통합하거나 폐과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하셨고요. 네. 인문학과 예체능 기초가 어찌 보면 참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취업과 연계를 놓고 봤을 때 인기가 좀 있고 없고의 어떤 그 차이가 축소의 가능성의 학과로 좀 비춰질 수가 있는 대목이어서 학문의 다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런 영향은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쏠리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이제 수시
그 접수 결과를 보면요. 예. 학생들이 취업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경쟁률이 가장 높은 전공이 약학대학이었죠. 예. 약대요. 44.1대 1로 의치학이나 보건계열보다도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학의 인문학, 예체능, 기초과학 이런 쪽은 경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분야는 학문 고유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더불어서 취업 준비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학과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대학 차원의 노력도 같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희 원광대학교에서는 교육부의 링크 플러스 사업을 지금 지원받아서 예. 그걸 운영하고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 5년 동안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히 이러한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예.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원광대학교 박은숙 부총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 방송의 제목이 터놓고 말합시다입니다. 김동희 처장님, 글쎄요, 대학만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의 고교 졸업생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을 진학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를 만들어야 되고,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취업과 연계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탄탄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관계하고 소개하고 취업할 수 있는 그 길을 지자체와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이제 그렇게 각기전투에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이제 답을 찾았잖아요. 네.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혼자 발전하거나 생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조가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아시는 대로 군산 국가산단은 굉장히 광대하게 조성된 산업단지고, 여기에 추가해서 새만금 첨단 산업단지가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 이 새만금 첨단 산업단지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은 전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예. 여기가 활성화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쪽으로 이전을 검토하시는 업체 분들이 말씀하시는 한결같은 얘기가, 군산 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하게 되면은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저희한테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예. 결국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죠.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전라북도 출신이거나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 졸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양성하느냐 하는 그렇죠.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학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 나온 뉴스, 그러니까 이제 방송 녹음 시점으로 보면은 이제 9월 24일인데 전북 도내 4년제 대학 졸업생 중에 4명 중에 1명만 정규직이다. 3명은 지금 비정규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내지는 취업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뭐 모르는 상황, 내지는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얘기인데, 글쎄요,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정규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과 연계, 미스매칭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해준 거고,
이제 한일장신대학교 상황은 좀 다릅니다. 앞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를 배출하기도 하고 또 특히나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는 네. 취업률이 굉장히 높게 네, 나오고 높죠. 있는 네. 지금 학교의 저희는 노력이잖아요. 학생이 없어서 취업을 못 보는 그러니까요. 정도로. 그게 지역사회에 벌써 네. 이제 노동자들을 배출하고 취업과 연계해서 좀 성공적으로 좀 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도 참 안타까운 것은 타지로 유출이 많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성찰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기업과 연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양성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하고 얘기했을 때 휴먼 서비스 안에서도 양질의 인재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국가가 출연하는 뭐 건강보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지역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토대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대학을 한번 살펴보시면 언제부터 대학이 청년의 취업률을 떠안게 됐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 대학에 이거를 떠넘기고 그리고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은 살펴보시면 민주화운동 시기나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의 거대 담론을 이끌어가고 만들어냈고 대학생 주체가 돼서 그것들을 해왔던 대학입니다. 그래서 인류 대학뿐만이 아니고 예. 세계 어느 대학도 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을 바꿔놨던 대학들의 역할이 평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줄 세우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학의 본질이 훼손되고 그러면서 인재의 백년 대계를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 평가 때문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네. 대학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뭐 우리 전북도 벚꽃이 빨리 피는 편이죠. 네. 예. 씁쓸합니다. 자, 오늘 지역대학의 위기 진단과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일장신대학교 기획차장이신 이해숙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군산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김동익 입학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잠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의회 김정수 교육위 부위원장을 연결하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정수 의원입니다. 예, 뭐 지역의 대학의 현실에 대한 뉴스를 보셨고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그 지난 9월 3일 그 교육부가 그 최종 평가를 발표했어요. 저는 그 평가 방식, 평가 결과 그리고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이 모두 일방적이고 균형적이지 못한 평가였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지방대학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고 경쟁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내대학 3곳이 재정 지원에 탈락했다는 점에서 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그 가결과 발표 시점이 수시 모집 시작 직전이었다는 점에서 그렇네요. 교육부가 나서서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을 찍는 셈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우리 지역 군산대학교는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실질적으로 떨어졌고 예. 또 군산대학교 총장님은 평가 결과를 책임지다며 사퇴까지 하셨습니다. 예. 이번 평가에 대해 재정 지원에 제휴된 모든 대학이 이의 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교육부는 단 한 건도 또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래놓고 교육부는 최근 탈락한 대학을 구제하고 또 제도 개선을 논의할 협의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또 하죠. 예. 예.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중앙부처의 오락가락 행정을 어떤 국민이 이해할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쏠림 현상은 이제 수도권으로 무게중심이 실려 있습니다. 이거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혁신도시가 내려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쏠림 현상. 자, 그런데 교육 차원에서 쏠림은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살펴봤는데 국가 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쏠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이길래 쏠려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지 김 의원님. 네네. 예.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 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돼집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대학 구조 조정은 지방대학에 집중되었습니다. 반면에 재정 지원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현상은 대학만이 아닙니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에 초집중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죠. 지원으로 보면 재정으로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퍼센테이지로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숫자로? 실질적인 지금 퍼센트를 이야기하다 보면 예. 이것은 말을 못할 정도로 거의 한 7대 3에 가까운 어떤 재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참 학구열이 높은 거는 좋은 현상이나 이 학구열이 높다 보니 인재라고 하는 물론 입시로만 보면 대부분 빠져나가고 빠져나가지 않은 졸업생들이 취업 때문에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한 해 20, 30대가 10,000명 정도 빠져나가는 전라북도 현실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대학은 대학대로 어렵다 보니까 또 좋은 인재를 받기 어렵고 운영하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 두 교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도 차원에서 의회가 행정에 대한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든 또 다른 곳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제는 그 지역의 그 지도자인 전라북도 지사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중앙의 모든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그 지방 의원들 또 지자체 단체장들이 나서서 그 지역 대학을 살리는데 그 정책들을 초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지방대학교 소멸은 곧 그 지자체 소멸이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분들이 좀 나서서 한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나서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 나설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10월 달에 도정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그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RIS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가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지만 지금부터 또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어떤 좋은 사업들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따오는데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행정이 주도가 된 사실 180만도 무너져버린 이 도민의 현실 속에서 대학과 연계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라북도가. 그렇죠. 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고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시 지역에 머물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취업하면서 지역 경제를 이끌 생산 인구가 그 중심이 될 텐데 무언가가 지금 제대로 미스매칭이라고 하는 맞지 않고 연계를 못 시키고 있는 관계에서 누군가가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곧 행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이제 멍석 토론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의 주도가 될 수 있게끔 의회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정수 교육위 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제 1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 기사에서 본 건데 그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제 대학과 연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학생을 비롯해서요. 그렇죠. 지금 그 전북 소재 대학의 입학 정원이 15,258명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4로 곱한다라고 하면 6만 명쯤이 되고 실제로 이게 젊은이들 20에서 25살 사이가 10만 명을 잡아두는 효과가 대학으로 인해서 생기고
또 그런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숫자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면은 지금 사유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지역에 잡아두는 효과가 대학 때문에 생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일 뿐이고 예.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대학 없이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허황된 얘기고요. 그러면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금 도의회 의원분들이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청의 공무원분들이나 기초지자체의 또 여러분들이 다 누구나 한결같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목록 중에 그러기 위해서 대학을 어떻게 도와주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거는 목록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물론 전라북도의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대학을 지원하는 충분한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건 알지만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면은 점점 우리 전라북도가 경쟁력을 잃어갔다가 지금 또 많이 하는 것이 지역 소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역 소멸이라는 것은 결국 젊은 인구가 빠져나갔을 때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젊은이를 잡아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지역에 만드는 거. 또 그런 인력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지역에 많이 생기는 거. 예. 이것이 결국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분은 행정하시는 분대로 예. 또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운동을 하시는 대로 또 교육을 담당한 대학은 대학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예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대학이 취업만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이죠. 학문을 연구하고 네. 사회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학문의 요람이 되기도 하고 또 취업과 연계도 돼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2트랙, 3트랙을 가야만 되는 것이 대학인데 지금 평가 때문에 네, 그렇게 됐죠. 채우고 보내고 취업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꼭 대학이 취업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지역은 그 사업을 이제 전라북도가 탈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같이 밴드하고 검색하는 곳 있거든요. 영락번의 어떤 대학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할 수 있는 예산 600억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엄청난 거잖아요. 전라북도도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전 그런 의미에서 행정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국회의원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미선정 대학이 되고 이런 논의들을 같이 해보려고 찾아봤더니 우리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중에 교육위원회 속한 국회의원이 없죠, 한 분도 일단.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되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나 지역의 대학 살리기에 힘이 좀 약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상임위가 꼭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난번 올 초에 이제 멍석 토론에서 김성주 이제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정무부지사 그리고 대학 총장 2분, 기업 2분, 6분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제 3시간 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각자의 반성의 목소리를 다 냈거든요. 이제 현실을 알아요. 대안도 알아요. 이제 좀 협업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지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실행으로 좀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더 기대가 좀 되는 이제 현재인데 정치권의 목소리가 바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지역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학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선 주자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하고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 도내 대학이 전라권에서 두 개, 3개 전문대학까지 선정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SNS나 어디에서도 이거에 대한 우려와 여러 가지 고민이나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를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글쎄요. 지방 소멸이 이제 지역 대학이 위기에서 온다는 말씀들은 다 하고 계시는데 그 말로만 하시는 건지 현실로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 뒤에 따르는 행동과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학도 반성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국립대학이라는 측면에서 더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대학은 위기지만 대학 교수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안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닌데요. 근데 사립대학은 사정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결국은
어떤 지역에 기여하지 못하는 대학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일 장신대처럼 그런 특수한 분야에서 기여를 할 수도 있고 저희 군산대학은 사실 군산 지역이 전라북도 제조업의 50%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학 계열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추어 가면서 지역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에 각 대학 곳을 대표해서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일장신대학교 내년 100주년인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기념 사업들도 잘 진행이 되고 이 이미지 타격이 좀 없길 바라겠고요.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한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대학은 정말 100년 동안 우리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 조선 간호부위를 만드신 분이시고 뭐 우리 강점기 때 우리가 폐교를 당했던 학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이 아주 잘 어울려서 학습하고 있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합니다. 이런 고민은 평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대학의 의미와 가치를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대학이고 역량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또 정말 미래 세대 어떤 세대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인재를 당당하게 양성하고 싶은 대학입니다. 저희 대학이 이런 꿈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 김동익 처장님. 저희도 지금까지는 대학 교육을 우리 혼자 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왔는데 그래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고 이제 저희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또 그동안에 대학이 학과 중심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학과의 벽을 허물어 버리면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꼭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함께하는 교육을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대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학자인 블랑코 밀라노비치라는 사람이 교육은 거대한 카지노와 같다는 말을 했는데요.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랍니다. 사실 지금 지역의 어떤 수도권과의 차별이 아닌 차이를 좀 더 인정하고 하지만 지역 안에 있는 대학은 스스로의 반성을 비롯해서 다시 이걸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예수 교수님과 우리 김동익 교수님의 말씀 속에서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고 우리 또 도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치권 행정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늦었다고 했을 때가 또 가장 빠른 것입니다. 이제 그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3년 이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평가를 받길 기대해보면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산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동익 입학차장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 기획차장이신 이예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유튜브를 통해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함윤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